저는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맡고 있는 권영화라고 합니다. 교수님,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대가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제 뭐 엔비디아발 해가지고 이제 GPU 요것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성형 AI, 챗GPT 이쪽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클라우드 업체들도 많이 이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GPU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메모리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폰 노이망 방식은 메모리랑 같이 그 다음에 GPU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때문에 또 이제 혜택을 보잖아요. 메모리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또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TSMC가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TSMC에서 이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는 지금 수량이 너무 물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로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운드리 기업들이 또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기업들이 또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소부장 기업들이 나중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은 연관이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기업이 좋아지면 낙수 효과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면 그 몇 달 전에 삼성에서 이제 감산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때 이제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또 뭐 가격도 많이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좋아질 걸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뭐 얼마 전에 마이크론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뭐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1억 달러 이상 플러스가 된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삼성도 내일인가 17일 이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실적. 그래서 상당히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뭐 1분기보다는 뭐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더 좋아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마찬가지로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적자도 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 보시면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예. 이게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예, 이게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삼성이나 SK보다. 이게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메모리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뭐 똑같이 이제 연동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좋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럼 주가도 오르겠네요. 주가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10만 전자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많은 또 시장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들도 보시면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충분히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10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좋은 소식이 빨리빨리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정말로 이게 시장이 진짜 6개월 사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서 이게 참 투자가 진짜 선행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6개월 정도 선행하고요. 그다음에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1년 내에는 거의 회복이 됐어요. 이게 메모리 업황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거든요. 벌써 이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어떤 신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거의 뭐 좋아질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느냐 이게 또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어느 정도 뭐 살아나지 않더라도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쪽에도 이제 메모리가 또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또 오늘 좀 몇 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며칠 전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순위가 발표되었다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인텔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인텔이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인텔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업황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업황이 또 좋아지게 되면 또 이제 역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순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레버뉴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 순입니다. 실적? 근데 거기에 TSMC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TSMC는 보통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맡기면 주로 이제 팹리스가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팹리스 브랜드를 달고 이제 칩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에는 안 잡힙니다. 만약에 그래요? 매출로 따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최근에 보시면 전문화 추세이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들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보시면 뭐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AMD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뭐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그 전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 종합 반도체 기업보다 매출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보시면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ST 마이크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IDM 기업이거든요. 인피니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보다도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더 매출이 높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네. 예. 퀄컴이랑 예. 브로드컴이랑 어드밴스드 AMD. 예. 그러니까 AMD 이쪽은 예. 팹리스 그 공장이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저렇게 순위가 높네요. 예, 그렇죠. 이게 엄청난 숫자죠.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인피니온이나 그다음에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 최근에 보시면 그 차량용 반도체는 불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통 뭐 20% 이상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인피니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전력 반도체 이쪽에 넘버원인데요. 이쪽에서 상당히 강자고 그다음에 또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에 무지하게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와, 그러면은 저 퀄컴하고 예. 브로드컴하고 AMD는 자신들이 예. 기획하고 설계한 거를 예. 예를 들면 이제 TSMC나 삼성한테 줘가지고 예, 그렇죠. 저희들 파운드리에서 이제 만드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와, 그러면 막 공장 이런 거 증축할 필요나 예, 없습니다. 리스크가 관리할 없죠. 필요도. 그러네요. 예. 근데도 저렇게 순위가 높아요? 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이제 그렇구나. 현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이제 미세화도 진전이 되고 있고 전문화 추세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상당히 한 분야 잘하는 분야에 이제 포커스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인텔도 뭐 약간 좀 이제 인텔의 시대는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1등이에요? 예전에부터 이제 원래는 1등이었는데 삼성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이게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매출이 그렇게 순위가 이렇게 1위로 올라갔지만 매출이 좋은 건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이 다시 1위로 되지 않을까? 업황이 이제 좋아지면,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텔이 앞으로 파운드리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와, 이게 봤을 때 인텔은 이제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는 안 하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러면 인텔이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정말 옛날의 그런 지위나 명성을 다시 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파운드리를 잘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획은 뭐 2024년도에 2나노 반도체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될지 그다음에 또 그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특히나 뭐 EUV 장비를 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되고 그다음에 TSMC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엄청난 그 파운드리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인텔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니까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마 2025년도가 좀 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YOY를 보니까 마이너스 55%네요. 제일 큰데 이렇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게 큰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났거든요. 그렇구나. 그 시스템 반도체도 물론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매출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 10개 기업 중에서 삼성이 메모리 비중이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리 산업의 업황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지금 메모리 쪽이 뭐 70% 80% 되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는 거의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차이가 났던 거죠. 마이크론은 없네요. 마이크론도 10이 훨씬 아래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벗어났는데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이제 떨어집니다. 순위가.
그렇구나. 예. 그럼 마이크론도 거의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긴 하나요? 원래는 들어왔었죠. 예. 그렇구나. 그럼 삼성이 잘한 거네요.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죠. 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LSI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적게 받은 겁니다. 타격을. 메모리만 했던 경우라면 더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 순위하면 예.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예. 메모리랑 비메모리도 같이 따지는 예, 다 따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그렇죠. 업황이 안 좋은데도 2위를 예. 차지한 거 보니까. 예. 왜 애플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AP를 또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니까 그걸로 이렇게 파리까지 올라간 예,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 이제 TSMC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TSMC 매출 중에서 가장 큰 게 애플이에요. 한 20몇 프로 됩니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량이죠. 야, 애플은 진짜 뭐 휴대폰도 그렇고 저렇게 반도체도 높고 대단한 기업이네요, 진짜. 예, 그렇죠. 애플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조금 애플도 막 반도체 분야 저 레비뉴가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5.5% 증가인데. 만약에 이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그 모바일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칩도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기기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냐 요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반도체 AP도 요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만약에 고글이나 애플카나 이런 것도 만약에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애플도 지금 뭐 타이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 애플카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체적으로 지금 칩을 설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인공지능도 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또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한 다음에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 거죠. 야, 그러면은 저 애플도 저 5,574 저 숫자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 있죠. 애플이 최초로 막 시가총액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와, 그런 이유가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반도체도 이게 이렇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모빌리티도 직접 하죠.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세 개를 같이 한다는 게 이게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또 발생이 됩니다.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모빌리티에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또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성능도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죠.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게. 그렇군요. 와, 그리고 또 되게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지금 보니까 4,731에서 5,278로 올라왔네요. 와, 그러면 저게 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GPU가 앞으로도 많이 또 쓰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챗GPT 이쪽도 상당히 지금 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챗GPT 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101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0배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제 GPU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클라우드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ASIC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합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수요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삼성은 2022년 1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거의 최악인데. 최악이죠. 네, 이제 찍고 올라가면. 근데 지금도 2등인데 찍고 이제 램이 또 그 메모리 쪽이 업황이 다시 훈풍이 분다고 하면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인텔 제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작년만 해도 이제 삼성이 1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메모리만 업황이 좋아지면 또 반드시 올라갑니다. 야, 우리나라에 저런 기업이 있다니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렇게 되고 그러면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8만 전자, 9만 전자 더 나아가서 10만 전자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건가요? 나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 또 GPU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이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HBM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시면 상당히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60% 정도 성장한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뭐 매년 30%, 40%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40% 이상 할 것 같아요. 매년 40% 이상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7년도가 되면 13억 달러가 넘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폭증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약간 마켓시어가 높습니다. 한 50% 되고요. 삼성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 아마 4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HBM3 이게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가 HBM을 더 잘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HBM3 요 제품을 먼저 내놨어요. 작년에 이제 내놓다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삼성도 올해 4쿼터에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HBM이 수요가 상당히 폭증하기 때문에 예. 근데 HBM이 예. 그 엔비디아의 GPU에 비해서는 예. 되게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작다. 아,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AMD도 하고 있지만 거의 엔비디아가 거의 뭐 8, 90%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죠. 예, 근데 이제 메모리 기업들은 또 세계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HBM이 저렇게 예.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예. 우상향을 그리면서 커지긴 하는데 예. 저게 절대 규모로는 크지 않은 거라고 절대 액적으로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보시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게 올해 아마 8% 정도 될 것 같아요. 내년 되면 한 18% 정도 된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전체에서요? 예, 맞습니다. 많이 차지하네요. 그래서 아마 몇 년 더 흐르면 아마 30%, 40%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HBM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졌어요. 예. 아, 그렇게 적은 게 아니군요. 예, 적은 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제 왜냐하면 독점이다 보면은 가격을 무한대로 지금 거의 올려도 이제 살 수밖에 없어요, 고객들이. 근데 이제 HBM은 세계 업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세계라고 하면은 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세계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과정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제 가격을 올린다는 게 힘들죠. 마이크론은 좀 어때요? 마이크론은 상당히 HBM3 뭐 나중에는 내놓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HBM3 같은 경우에 나오려면 좀 삼성보다도 훨씬 더 뒤에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시어가 많이 적은 거죠. 그러면은 HBM 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1등이다. 지금 1등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삼성하고 기술 격차가 좀 많이 나나요? 지금 그러니까 HBM3를 먼저 내놓은 거죠. 그게 이제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났던 건데 지금 그래서 삼성도 지금 전략적으로 HBM 시장을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또 이유가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을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그렇게 시장이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신경 안 쓰다가 SK가 엄청나게 이제 치고 나가니까 그리고 또 시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쪽으로 포커스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런 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그 HBM이 이게 또 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또 자율주행차 앞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칭 현대에서는 뭐 3단계 자율주행차 올해 말에 내놓겠다. 제네시스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나중에는 그 자율주행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HBM이 쓰입니다. 여기도 엄청난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보통 자동차에도 한 30% 정도는 메모리가 쓰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가 한 70% 정도 쓰이고요.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고성능화 될수록 차량이 HBM이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야, 삼성도 이렇게 시장이 빨리 커지지 몰랐다. 예,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는 HBM이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성능에 맞는 메모리가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성능이거든요. 이게 둘이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공시대 되면 뭐 모든 IT 이런 데도 이제 인공지능이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빨리 올 거다. 예. 미디어의 조명을 받을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마 왜냐하면 또 차이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밖에 없잖아요. 네. 거의 95% 하다 보니까 이쪽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외에도 하는 게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또 포커스가 되는 게 파운드리 쪽에 포커스 되다 보니까 메모리가 또 상대적으로 많이 관심을 못 받은 거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게 또 집중에서 비롯된 차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아, 그 메모리만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시장이 될까를 계속 봤던 거고. 그래서 HBM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삼성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메모리 쪽 말고 파운드리 이런 쪽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포럼을 개최했다고요. 그래서 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보시면은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경계현 사장님께서 뭐 5년 안에 TSMC 따라잡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포럼 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끝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이번 달부터 한국에서 또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일본, 독일, 중국 이렇게 순방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면서 이제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TSMC랑 최근에 보시면 뭐 격차도 많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벌어졌어요? 시장 점유율 한 15% 정도 했었는데 지금 12%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포커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TSMC가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보시면 인원도 보시면 TSMC는 6만 8천 명 그 정도 되는데 뭐 삼성 파운드리는 뭐 2만 명 그거밖에 안 됩니다. 3만 명 정도. 많이 차이 나네요. 4만 명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R&D 비용, 투자 비용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는 삼성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파운드리 쪽 놓고 보면은 TSMC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약한 부분이 있는데 삼성이 뭐가 약하냐면 IP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패키징 그쪽이에요. 삼성이 TSMC보다 약한 게. 먼저 이제 IP 쪽을 보시면 IP가 블록이거든요. 그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를 할 때 모든 걸 다 설계하지 않아요. 그런 IP 블록을 가져와다가 그걸 이제 다른 블록을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IP가 중요해요. 제가 8년 전 그때 이제 한 팹리스 업체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엔지니어를 만났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 파운드리를 쓰고 싶은데 맞는 그러한 IP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맞는 그 IP를 가져다가 자기만의 어떤 그 설계를 더 붙여가지고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해야 되는데 그 IP가 없으면은 처음부터 다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타임 투 마켓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월 달에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월 달에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개발 기간이 중요하다고요. 단축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때 시장에 맞게끔 출시를 해야 되는데 완제품을 그게 안 되다 보면 힘들다고요. 하다 보니까 IP를 좋은 걸 이제 가져다 쓰다가 그걸 이제 자기 걸 붙여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IP가 없으면 팹리스 기업에서 이제 설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삼성 파운드리를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TSMC는 거의 모든 그 IP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IP가 뭐 10,000개 채 안 됩니다. 그나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많이 늘고 있는데 근데 TSMC를 보시면 지금 IP가 5만 개가 넘어요. 엄청난 차이죠. 5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또 경쟁력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뭐 케이던스라든지 시노칩스, IP 하는 기업들인데 상당히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많은 IP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P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쪽을 좀 강화를 좀 하고 있어요. 따라잡기 위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패키징 쪽도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진행되다 보니까 2나노 지금 경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 더 이상 1나노 이상 한다는 게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이 능력을 또 이제 어차피 이제 칩을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데 미세화로 힘들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패키징 쪽에서 성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패키징 쪽에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그 TSMC가
TSMC가 상당히 패키징을 잘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많이 투자도 했었고요. 그래서 패키징을 잘하다 보니까 칩이 성능이 상당히 좋게 나와요. 하다 보니까 많은 그 빅테크 기업이나 그 다음에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TSMC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삼성이 밀렸어요. 그래서 삼성이 안 되겠다. 이 패키징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어드밴스 패키징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포럼에서 발표한 게 뭐냐면은 2.5D, 3D 이런 이제 패키징을 하겠다. 그래서 협의체를 지금 만들었어요. 멀티 다이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파트너 기업들과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2.5D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칩을 병렬로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메모리 칩하고 시스템 반도체 칩을 동시에 이제 패키징 하는 겁니다. 병렬로. 그리고 3D는 뭐냐면은 이걸 이제 쌓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칩으로 만들게 되면 쌓거나 뭐 옆으로 병렬시켜서 하나의 칩으로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이쪽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PPA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제 퍼포먼스, 파워, 에리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성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건데 기본적으로 그 퍼포먼스가 좋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빨라야 돼요. 칩이.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워가 또 낮아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면적이 또 작아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PPA를 상당히 높여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패키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패키징 하는 게 미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강화시켜가지고 TSMC를 따라잡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전략이.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2030년이 아니라 앞당겨서 2028년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기본적으로 2나노 반도체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경계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있어요. 2025년도면 이제 TSMC하고 삼성이 2나노 반도체를 양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GAA 방식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근데 TSMC는 아직까지 핀팹 방식을 쓰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핀팹 방식보다는 GAA 방식이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삼성이 먼저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수위를 높여놨어요. 뭐 2나노 반도체도 3나노 반도체도 뭐 70% 수위를 나오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개선이 된 거죠.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TSMC가 핀팹에서 GAA 방식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이제 양산이 딜레이 되거나 또 수율이 안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삼성이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할 수도 있죠. 와, 근데 차이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보니까 인력이나 R&D나 이런 게 그리고 집중하는 거 그런 거에서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기도 그래서 지금 또 삼성이 지금 용인에 투자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빠르면 2026년도에 지금 아마 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2030년도에 이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거죠. 여러 가지 캐파 이런 게 또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5개 팹을 짓습니다. 파운드리 팹을.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캐파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팹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인력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R&D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삼성이 열심히 지금 분전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또 미디어를 보니까 화물 반도체인 GAN 반도체 생산도 말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GAN이 좀 생소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고 그 다음에 삼성이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질화 갈륨입니다.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질소와 갈륨을 섞은 혼합물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제 화물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면 또 와이드 밴드갭 반도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를 보시면 이제 전도대랑 가전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부분과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요 사이의 갭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밴드 갭을. 네. 그래서 요 갭이 넓으면 반도체의 특성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실리콘 반도체는 이 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지라갈륨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콘보다도 한 3배 정도 밴드 갭이 더 넓어요. 이게 넓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열에도 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압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이런 거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특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 이것도 지금 전기 자동차에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성장률이 매년 한 7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70%요? 예, 예. 와. 실리콘 SiC 반도체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3%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2배 이상 성장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시장이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뛰어든 거죠. 이미 TSMC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시장이 이미 성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든 거죠, 삼성이. 그래서 2025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TSMC가 이 분야 1등이에요? 예, 파운드리 쪽은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 다음에 또 국내 조그만 기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국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워낙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구나. 예. 그리고 또 이게 특징이 있는 게 조그만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화물 반도체는요, 기본적으로 그 제조 공정이 일반 실리콘 반도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 어떤 유리한 면이 물론 있지만 이게 크진 않아요. 진입장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기업들이 기술력이 따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예,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쪽은 또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조그만 기업들도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를 보시면 상당히 다양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주로 전기 자동차에 많이 쓰여요. 이쪽이 한 80%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생에너지가 한 20% 됩니다. 근데 GAN 이쪽 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도체는 상당히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소비자용 이쪽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용이라든지 통신용, 그 다음에 자동차용, 뭐 국방용, 에너지용 이렇게 이제 다양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분야도 이제 삼성이 뛰어들어서 예. 열심히 이제 패스트 팔로워 예. 전략을 또 쓰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GAN도 약간 그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예. 그 HBM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일까요? 뭐 틈새 시장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미세화랑은 약간 이제 차이가 나긴 하죠. 예. 이쪽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웨이퍼도 크진 않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일반 실리콘 웨이퍼는 보통 이제 10인치가 표준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도 하지만은 근데 이쪽 GAN 겐이나 아니면 또 그 실리콘 카바이드 이쪽은 주로 6인치나 8인치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웨이퍼가 더 작아요. 그리고 또 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술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제 많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초입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많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요. 삼성전자가 그 엑시노스 AP 그거를 이제 갤럭시 폰에 다시 탑재한다고. 예, 맞습니다. 예. 와,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예, 탑재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갤럭시 S23 FE 모델이 아마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올 아마 4쿼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갤럭시 S23이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엑시노스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빠져서. 예전에
고스 사채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죠. 근데 이제 빼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빼서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퀄컴 거 스냅드래곤을 맞아요. 썼는데 이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엑시노스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삼성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퀄컴 거 이쪽을 쓰다 보니까 그 원가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퀄컴이 독점이다 보니까 거의 비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삼성이 비싸게 샀어요. 하다 보니까 그 부품 단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팔아도 뭐 스마트폰을 팔아도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왜냐면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가장 핵심 칩이거든요. 엑시노스가.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엑시노스가 스마트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 엑시노스 모뎀 이쪽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오토 차량용 반도체로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노스 커넥트라는 이제 뭐 블루투스나 RF 이쪽에도 이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자체적인 그 노트북 PC에도 AP를 넣겠다. 그게 아마 엑시노스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웨어러블 이쪽에도 삼성 엑시노스가 들어가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엑시노스란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든 이제 살려야 됩니다. 엑시노스를. 그래야지 이게 살면은 시스템 LSI 사업부가 살고 또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스템 LSI의 그 엑시노스는 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또 제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매출이 또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갤럭시 모델에 또 탑재가 되기 때문에 또 훨씬 더 갤럭시에도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획이 뭐냐면 모든 폰에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최근에 삼성이 엑시노스 저가형 모델에는 거의 다 지금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마켓쉐어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폰에 지금 이제 플래그십 이쪽이 S24가 될 것 같은데 이쪽에도 엑시노스 2400 이걸 이제 넣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폰에 다 넣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이제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상식적인 어떤 의미가 상당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 전체적으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엄청난 시너지긴 한데 결국에는 품질이 좋아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엑시노스랑 이제 스냅드래곤이랑 비교했을 때 또 22 그때 그런 비교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분명히 분명히 그게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24에도 넣는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나눕니다. 반은 스냅드래곤 넣고요. 그 다음에 반은 엑시노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엑시노스가 더 좋다 그러면은 또 나중에는 또 엑시노스로 다 바꾸겠죠. 근데 성능이 떨어진다. 그러면 또 퀄컴 스냅드래곤 이 칩을 써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아마 조율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좀 밝게 보세요? 엑시노스의 미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관에서는 뭐 상당히 개선됐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다음에 성능도 좋게 나온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됐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가. 이게 또 봐야 되는 문제죠. 네.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협력 소식이 또 나오더라고요. 요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발표를 했죠. 저는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삼성이랑 현대는 우리나라 또 대표 기업이지 않습니까? 현대차 실적도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죠.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또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또 삼성이 엄청난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지 문화 차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심리적인 어떤 거리라든지 물리적인 어떤 거리라든지 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또 삼성 파운드리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거리 문제라든지 비용 측면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징조죠. 그래서 지금 뭐 인포테인먼트 쪽에 지금 먼저 시도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다스 쪽도 아마 갈 것 같아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는 뭐 커넥티비티 칩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연결시키는 칩도. 그 다음에 또 잘 되게 되면 아마 앞으로 이제 VTX로 차량이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Vehicle to Everything 이거든요. 차량이 모든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은 그 차량과 차량끼리 연결이 되고요. 차량과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과 그 다음에 또 모바일 네트워크랑도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하고도 보행자랑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게 되면 또 나중에 칩이 또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칩은 또 상당히 고성능 칩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협력이 잘 되면 아마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칩의 성능이 얼마나 또 설계를 잘해가지고 삼성이 나오느냐. 왜냐하면 이미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칩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 현대에서도 상당히 약간 불안해하는 면도 있어요. 과연 삼성 시스템 LSI 사업에서 설계를 잘 해가지고 삼성 파운드에서 좋은 칩이 나올까? 이런 불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퀄컴 거를 기존에 써왔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TSMC에 맡겨서 생산된 걸 썼는데. 예. 아, 그러네요. 그런 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삼성전자의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설계를 잘해가지고 파운드리에서 생산해가지고 칩이 성능이 좋게 나오면 이게 베스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설계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파운드리에서 제조를 잘못해가지고 성능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또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씩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좋으면 물량을 또 늘려갑니다. 계속 늘려나가고요. 또 이게 잘 되면 또 다른 아다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또 늘려나가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또 커넥티비티 이쪽도 같이 하게 되고요. 또 VTX 이쪽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잘 하게 되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불안을 얼마나 삼성전자가 시켜줄지. 그래서 삼성 지금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지금 TSMC랑 막 미국의 그 기라성 같은 기업들하고 와 경쟁하면서 정말 지금 정신 없겠는데요 지금. 말씀만으로도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근데 뭐 잘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매년 10%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7나노 언더 그 사양의 어떤 반도체 EUV 공정 이 공정들이 더 성장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이쪽은 또 단가도 높고 이익도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잘해야 돼요. 진짜 해내기만 하면 주가 10만 원짜 그냥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엄청나게 또 인공지능 이쪽이 또 엄청나게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인공지능 한번 질문 드려보면 진짜 AI 반도체 경쟁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AI 반도체 안에도 되게 다양한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거 한번 좀.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GPU가 있고 그다음에 FPGA가 있고 ASIC이 있고 뉴런오픽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GPU가 1세대 인공지능 반도체고요. FPGA랑 ASIC 이게 이제 2세대 AI 반도체입니다. 그다음에 뉴런오픽은 3세대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단계에 GPU 지금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비 전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성능도 아무래도 이쪽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FPGA랑 그다음에 ASIC도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FPGA는 뭐냐면 이제 고객이 스스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또 ASIC은 뭐냐면 이제 특정 목적에 맞게 이제 설계된 그런 반도체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쪽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쪽까지는 이제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같이 쓰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통신하게 되잖아요. 메모리랑.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변목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딜레이라든지 소비 전력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뉴런오픽은 뭐냐면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이제 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기억도 하면서 추론, 학습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차량이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뛰어들면은
반응을 바로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동시에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해야 되는데 빠르게. 뉴런어픽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추론하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모든 걸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또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죠. 예. 그럼 AG까지는 완벽한가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요 AI 반도체에서 1등은 엔비디아예요? 지금은 그렇죠. 예, 지금은. 예. 그러면 다른 기업들을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 또 지금 있어요? 있죠. 예. 삼성도 잘하고 있어요. 예, 삼성도 잘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지금 뭐 메모리에도 PIM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세싱 인 메모리 이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연산도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또 HBM도 마찬가지로 PIM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가 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뭐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3분의 1 이상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LSI 사업부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 이쪽에서도 지금 뭐 AP에도 NPU가 들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거든요. 예, 이쪽입니다. FPGA나 뭐 AG 이쪽.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나름 잘하고 있고요. AP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뉴런픽도 지금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파운드리 이쪽에서도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공지능 기업이라든지 자율주행 또 자율주행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쪽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모비라이라든지 뭐 암바렐라라든지 또 최근에 국내에 있는 뭐 AI 반도체 기업들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디벡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사피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성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AI 반도체 하면은 예. GPU 이러잖아요. 예. GPU가 가장 커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그리고 거기 엔비디아 거의 독점이라서. 예,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GPU를 다른 데도 만들기는 하는 건데. 지금 예, 그렇죠. 그 지금 AMD가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제 AMD는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생태계 같은 것도 부족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러면 FPGA나 ASIC이나 이런 쪽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커지겠죠. 예. 엔비디아가 뭐 저쪽 분야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나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이쪽은 주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군요. ASIC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 반도체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에서 가장 뭐 높은 단계라고 하면 뉴런어픽. 맞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엔비디아도 열심히 분전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저게 또 높은 소비 전력이라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상대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반도체를 비메모리, 메모리, 막 글로벌 흐름, 세계 랭킹까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반도체 주식을 산다면, 기업을 산다면 뭘 좀 사면 좋을까요? 예, 엔비디아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좋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를 만약에 선호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성격이 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좋아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칩보다는 어떤 그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도 많이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변동폭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뭐 올라가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떨어지더라도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우상향한다.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혜택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거지. 삼성전자도 뭐 30%씩 떨어지더라고요. 뭐 메모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마 메모리가 그렇게 불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그렇게 되긴 힘들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놉시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케이던스라든지 이게 이제 IP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팹리스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IP 기업들이 수혜를 보거든요. 그리고 케이던스라든지 뭐 시놉시스는 상당히 거의 뭐 상당히 독점적입니다. 거의 기술력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이 두 기업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EDA 전자 자동화 설계 시스템입니다. 이건 거의 뭐 독점이거든요. 두 기업에서 거의 뭐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멘토
그 기업도 있지만 지멘스로 합병이 됐지만 이 두 기업이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팹리스 기업이 아무리 경쟁하고 뭐 하더라도 팹리스 기업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고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시장 파이가 커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계속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또 예전부터 많은 기업들을 또 M&A 했습니다. 규모를 상당히 키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기업들이 계속 과점을 해 나갈 겁니다. 하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는 이상은 이 기업들도 반드시 성장을 하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뭐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앞으로도 아마 계속 꾸준히 우상향 할 것 같습니다. TSMC는 좀 어때요? 아, 좋습니다. 예. TSMC도 좋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뭐 EUV 공정 이쪽은 아직까지는 뭐 두 기업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고성능 이쪽은 TSMC가 90% 이상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쪽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인텔도 들어올 수 있지만 앞으로 10% 이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TSMC는 아직까지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어느 정도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쪽은 예. 반도체 전문가분들도 예. 약간 이제 시청자분들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추천하시고 예.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예. 싶습니다. 아, 예,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 좋은 자료들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제가 책을 출판했는데요. 자율주행차와 반도체 미래 이 책인데 지금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요. 예, 앞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제 책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반도체 투자하실 때 한 3년 정도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하반기 이제 7월달 들어와 있는데요. 분명히 반도체 시장은 좋아지고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투자 시기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종대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장학금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기초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해외에서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의 저자이신 권영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